미적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곡선, 주어진 곡선과 x는 1, x는 4,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노란색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x축의 수직인 단면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면의 x축 여기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는 이것의 함수값인 x2의 2분의 x 루트 x제곱, 이것이 한 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곱해서 1에서 4까지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하고 표현을 해주면 1에서 4까지 이거 제곱하니까 x제곱, 그리고 2에 제곱해주면 x 루트 x d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적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부분적분 어려워서 치환하는 것인가 하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분적분 아니면 치환인데 치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의 2분의 3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분의 3제곱 치환해주면 앞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기를 2하고 좀 다시 거대하게 써보겠습니다. 이거 도함수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함수는 2분의 3하고 하나를 빼주면 x의 2분의 1제곱, 이것이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래 x제곱이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2분의 1제곱 빼주니까 2분의 3제곱 하고 남고, 원래 2분의 3 없었으니까 3분의 2 하고 이렇게 피적분 함수 형태를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치환 적분하기 좋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에서 4까지 dx 하고 형태를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치환한다고 했습니까? x의 2분의 3제곱 치환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t로 바뀌고 그 다음에 dx dt dx는 뭐랑 묶어서 dt가 되겠습니까? 이것의 도함수인 이것과 dx가 묶여서 dt 하고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t라고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하고 여기 1 들어가면 x가 1이면 1 하고 나타나고 x가 4가 되면 2 약분돼서 2의 세제곱해서 8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남고 여기 t가 되고 이것도 t가 되고 여기는 dt 하고 바뀐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의 제가 t를 뺐습니다. t의 2의 t제곱 dt 하고 치환적분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부분적분 한번 가야 되는데 이 부분 미리 적분해 놓고 한꺼번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2에 하고 한번 부분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의 t제곱 dt 해주면 뭘 그대로 데려가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데려가서 미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데려가고 적분하면 그대로 나타나겠습니다. 적분이 똑같으니까 2의 t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거 미분하면 1이니까 2의 t제곱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 마이너스 2의 t제곱 그대로 나타나서 더하기 c 하고 부분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2는 앞으로 꺼내고 2의 t제곱하고 묶어보겠습니다. 2의 t제곱 묶고 t-1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입한다고 했습니까? 1에서 8까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8 대입해주면 2의 8제곱 3분의 2 곱하기 그리고 7 곱하기 2의 8제곱 하고 표현되고 1 대입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4 2의 8제곱,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6번은 정적분과 부피 문제가 되겠습니다. 치환적분법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인 원과 두 직선 mx-2mx,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각각 AB라고 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선분 O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m의 값은 양수이고 그리고 각 A, O, B의 크기는 예각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놓고 우리 할 텐데요. 제가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림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직선 오른쪽에 y는 mx 이 직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y는 mx 하면은 여기 교점 여기가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mx 하고 표현이 돼서 제가 기울기를 조금 더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b가 되고 어떤 각이 예각이라고 했습니까? 각 AOB 이 크기가 예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까? 선분 AB의 길이를 제가 루트 5로 조금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5분의 3 루트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선비 OB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접근해주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기를 기울기 m, 기울기 마이너스 2m 해서 기울기를 비교를 하니까 탄젠트로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을 알파, 오른쪽에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 각을 베타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젠트 알파는 m이고 탄젠트 베타는 양의 값으로 읽었으니까 예각으로 읽었으니까 2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왼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탄젠트 알파는 m 하고 나타나고 탄젠트 베타는 하고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예각으로 읽었으니까 양의 값 2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눈에 띄십니까? 제가 노랗게 칠한 이 삼각형 정보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저번에 반지름도 1이라고 주어져 있고 마주보고 있는 이 길이도 선분의 길이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읽을 텐데 제가 한번 사인 값을 읽어서 사인 법칙을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하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선분 AB 하고 표현을 해주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지름인데 반지름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인 제가 삼각 변환을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고 선분 AB의 길이를 2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루트 10분의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예각입니까? 둔각입니까? 여기 예각이라고 해서 여기 둔각이다 라는 사실도 알고 사인 값을 이용해서 일단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루트 10분의 3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는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뭘 구하려고 이렇게 쫓아오고 있습니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탄젠트 알파 베타를 m하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읽을 텐데 무슨 각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둔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값 읽어주면 3인데 마이너스 3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구나 하고 표현을 하고 뭘 쓰겠습니까? 탄젠트 덧셈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해주니까 m 곱하기 2m 하고 쓰겠습니다.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해주면 m 더하기 2m 하고 쓴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곱할 텐데 여기 몇입니까? 3m 하고 나타나서 3 한번 약분하고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로 넘어가면 2m제곱 하고 나타나고 3 약분해주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 1, 1, 1 해서 마이너스 하는데 우리 m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m이 1이 나타났습니다. m은 1 하고 나타났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어디라고 했습니까? OB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베타를 읽은 셈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탄젠트 베타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탄젠트 베타는 2m이라고 했으니까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지금 탄젠트 베타가 2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각 베타를 제가 좀 점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각입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접현각이 되겠습니다. 이 접현각은 이 가지고 있는 현이 마주보고 있는
품고 있는 현이 마주보고 있는 원주각하고 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베타구나 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베타가 2면 사인 베타도 읽어서 여기서 또 사인 법칙을 써서 OB의 길이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OB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점하고 여기 더하면 90도가 돼서 여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도 점하고 찾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 또는 중심각이 이것이 베타이니까 2베타에서 한쪽이 베타다 하고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베타가 2인 걸 활용해서 여기에서 직접 구하는 방법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쓰겠습니까? 피타고라스 닮음 쓰겠습니다. 탄젠트 베타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에 대한 탄젠트가 2니까 1분의 2 하고 표현되고 1대 2대 루트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1이니까 루트 5분의 1, 루트 5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루트 5분의 1로 다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쪽의 길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5분의 2 표현되고 루트 5분의 2 표현돼서 실제로 OB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실제로 OB의 길이는 루트 5분의 1 해주니까 루트 5분의 2가 2배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조금 써보겠습니다. 루트 5분의 2가 2개 있어서 루트 5분의 4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루트 5분의 4 하고 OB의 길이를 찾았는데 유리화해서 5분의 4 루트 5 하고 찾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뭘 쓴다고 했습니까? 사인 법칙을 쓴다고 했습니다. 탄젠트 베타가 2면 사인 베타는 몇이 되겠습니까? 제가 b를 조금 써놨는데 사인 베타 루트 5분의 2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루트 5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고 사인 법칙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베타분의 하고 표현을 해주고 사인 베타 이각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인 베타분의 OB의 길이는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OB의 길이는 지름 2 곱하기 1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OB의 길이를 구하면 사인 베타 루트 5분의 2니까 루트 5분의 4 하고 똑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탄젠트 덧셈 공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도 썼고 저평각도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0 이상 2파이 미만에서 정의된 함수 gx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습니다. 방정식 gx 이퀄 m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일 때 m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gx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떻습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위끝 아래끝에도 fx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도함수 구해서 띠링 해결해 나가는데 이거 한번 도함수 구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함수 너무 깊게 너무 복잡하게 쌓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ft 이 아래끝에서 위끝까지 정적분한 값이 fgx인데 이 구간의 길이가 몇입니까? 구간의 크기가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구간의 길이가 파이가 되게 하는 최대값이 어느 구간인가 체크하는 방식으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개형을 구해야 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도함수 구하면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하고 접근을 해주면 왼쪽 먼저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코사인 x 하고 곱함수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x 더하기 1 그대로 쓰고 오른쪽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a 사인 제곱 x 하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로 묶으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니까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이렇게 해야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그리고 코사인 x 더하기 1 하고 인수분해 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0 되는 곳을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 0 되는 곳 마이너스 1이 있겠습니다. 코사인 x 마이너스 1 하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 항상 0 이상이어서 마이너스 1 되는 곳이 있는데 그 점에서 어떻습니까? 도함수는 0 되고 도함수 부호에 영향을 안 준다. 그 말은 여기에서는 변곡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0 되는 점은 변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0 되는 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한 주기에서만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인도 주기 2파이, 코사인도 2파이, 곱해도 주기가 2파이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x 2분의 1 되는 코사인 x 2분의 1 되는 곳은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5파이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파이보다 어떻습니까? 작으면 코사인 값은 커지니까 양수하고 나타나고 조금 3분의 파이보다 살짝 커지면 코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작아져서 음수 그리고 여기 양수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3분의 파이에서 극대, 3분의 5파이에서 극소가 되는구나 하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체크해 놨습니다. 그리고 변곡은 다른 변곡점도 있지만 도함수에서 눈에 쉽게 보이는 변곡을 체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 3분의 파이는 몇인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f 3분의 파이 1파이를 대입해 주면 a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루트 3 하고 읽어지고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인데 1 더하니까 2분의 3 하고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극대값은 4분의 3 루트 3 a 하고 읽어지고 극소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3분의 5파이 하고 대입을 해주면 부호만 바뀌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3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조금 그려봤습니다. 아래 한 주기 하고 나타나는데 한 주기 그래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0을 대입하면 몇입니까? 사인 0이어서 0이고 2파이 대입해도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가 3분의 파이인데 극대값 나타나고 여기가 3분의 5파이 극소값 하고 나타나고 파이에서 변곡하면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띠겠구나 하고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 주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좀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왼쪽을 체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그래프를 제가 조금 여러 번 그려놨습니다. 이 여러 번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구간의 길이가 파이가 되는 정적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해야 최대가 나타나는가 하고 체크를 하는데 구간의 길이가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에서 파이까지 이 부분을 정적분하면 최대겠구나 라고 그리고 2파이에서 3파이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 부분을 정적분하면 최대값 m이 되는 곳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최대값 m 하고 나타나지만 gx에서는 어떻습니까? gx 어떤 함수입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최대값을 체크해라.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주기함수가 될 것입니다. 주기함수인데 최대값을 체크해라. 그러면 극대값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극대값을 갖는 그러한 x들을 체크를 하는데 이 주어진 범위에서 몇 개 나오라고 했습니까? 4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fx가 몇이면 좋겠습니까? 마이너스 4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2파이 0 그리고 2파이 4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fx가 0이 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가 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4파이가 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6파이 띵띵띵 하고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x가 몇 개 있어라 라는 뜻이죠. 4개 있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x가 4개가 되도록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스몰 a의 값의 범위를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fx가 0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4파이 이렇게 띵띵띵 나가는 x의 범위는 실제로 어디라고 했습니까? 0 이상 2파이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 이상 2파이 미만 한 구간에서 fx, 한 주기 안에서 fx의 함수값이 0되고 이렇게 되는 x가 4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a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fx는 0 되는 x값 여기 보이십니까? 0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파이 하나 이거 두 개는 정해지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개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두 개가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파이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두 개가 생기고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2파이 하면서 여기 두 개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4개여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몇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 하나 해서 이렇게 총 4개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 어떻습니까? 우리 이거 극대값이었는데 이 값이 몇이어야 되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서 4개 하고 나타나니까 여기 함수값이 2파이 하고 결정이 되고 아래는 마이너스 2파이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고 계십니까? 밖에 비가 많이 와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2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해서 만족하는 x값 이 한 구간에서 만족하는 x값이 이렇게 4개가 되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극대값 여기 4분의 3 루트 3a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4분의 3 루트 3a가 2파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분의 3 루트 3a가 2파이가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3a는 마이너스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가 몇이 되겠습니까? a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3 루트 3분의 8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최대값 m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gx의 최대값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한다고 했습니까? 이 구간들의 이 정적분한 이 색칠한 곳이 다 최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숫자가 대입하기 좋은 0에서 파이까지 이 fx, dx 정적분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의 값은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m의 값은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fx 쓰는데 a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 나중에 좀 대입하겠습니다. 데리고 다니기 조금 불편해서 a하고 그대로 뭘 쓰겠습니까? fx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a sin x 하고 쓰고 코사인 x 더하기 1 dx 하고 적분을 할 텐데요. 무슨 적분입니까? 누가 봐도 치환 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뭘 치환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코사인 x 더하기 2를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도함수 마이너스 사인 x 하고 나타나서 이 부분이 뭘로 바뀌겠습니까? dt로 바뀌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주면 a는 마이너스 하나 넣어줬으니까 마이너스를 빼겠습니다. 인테그랄 해주고 0 대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 하고 나타나고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다고 했습니까? t dt 하고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윗끝 아래끝 바꾸고 마이너스도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a t 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0에서 2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0은 0이고 이거 대입하면 4니까 2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2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 루트 3분의 16 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유리화까지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답은 9분의 16 루트 3 파이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해석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적분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치환적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이 0이 아닌 두 등비수열 AN, BN이 다음 조건가 하나를 만족시키겠습니다. 조건가를 보시면 AN을 무한히 더했습니다. 무한등비급수의 합이 존재하는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렴 구간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BN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무한등비급수의 합이 존재하는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두 등비수열의 곱으로 이루어진 등비수열의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N, BN을 써놓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AR에 n-1제곱 쓰고 BN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BN은 B 곱하기 S의 n-1제곱 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R하고 S는 어떻습니까? 둘 다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하면 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S는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BS는 무한히 더했으니까 1-R분의 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쓰겠습니까? BS 제곱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BS 제곱은 하고 써주면 AN의 제곱하고 나타나니까 공비도 제곱이 되고 초항도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해보겠습니까?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식을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1-R분의 A 하고 곱하기 1 더하기 R분의 A 하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BS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BS가 되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이 BS라고 했고 B하고 S 둘 다 0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하고 나면 S는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써보겠습니다. 약분하고 나면 S는 하고 표현이 되는데 1 더하기 R분의 A구나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을 쓰겠습니까? B4 한번 써보겠습니다. B4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B4는 BS의 세제곱하고 표현이 돼서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BS의 세제곱 해주는데 여기는 AN의 세제곱 하니까 공비도 세제곱 되고 초항도 세제곱 거기에 3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3A의 세제곱하고 나타나서 또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R분의 A 하고 또 앞으로 묶어놓고 곱하기 해서 3A 제곱하고 D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BS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BS 약분해주고 나면 어떻게 남겠습니까? S제곱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여기 3A 제곱하고 남고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계산을 해주겠습니까? 이 식하고 이 식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곱한 것이 이것이랑 같다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곱을 왼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 더하기 2R 더하기 R 제곱분의 A 제곱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오른쪽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A 제곱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3배 해주고 A제곱은 나눠주고 1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은 여기 3배를 해주면 3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R제곱 마이너스 7R 그리고 더하기 2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여기 1 더하기 2R인데 빼기라고 잘못 썼습니다. 1 더하기 2R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도 더하기 하고 표현돼서 나중에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기 6R에서 빼기 R 하니까 더하기 5R 하고 표현되고 더하기 2는 0 하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2, 1 해서 전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인데 우리 공비 제한 범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R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R을 찾겠습니다. 이 R을 어디에 대입해 보겠습니까? 여기에 대입해 보면 2분의 1 하니까 S는 2A구나 하고 또 찾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대입하겠습니까?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 곱하기 2A는 하고 표현되고 1 마이너스 하니까 2분의 3, 3분의 2 곱하기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 약분하고 나면 B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B는 3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도 써놓고 가겠습니다. B는 3분의 1 하고 찾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한 것입니까? 조건 가를 이용해서 찾아놓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건 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AR 하고 표현이 되고
3분의 1은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1-s분의 b 하고 써보겠습니다. 1-s분의 b 하고 써주고, 그런데 우리 b도 알고 s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r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a는 하고 표현되고, 3분의 1 곱하기 s 대입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1-2a분의 1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b 3분의 1 하니까 9분의 1 하고 바꿔 써보겠습니다. 9분의 1 곱하기 1-2a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a에 마이너스까지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2a-1 하고 나타나고, 9까지 끌어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9a 해주고 2a-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면 이쪽은 2만 남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2는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 3, 18, 1, 2 해주면 6, 2, 12 그리고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빼기 해서 a가 몇이 되겠습니까? -6분의 1하고 옆에 좀 써놓겠습니다. a가 -6분의 1하고 3분의 2 두 가지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디서 확인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것 같은데 뭐가 눈에 띄시죠? 맞습니다. s는 2a라는 이 식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S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됩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들어가면 3분의 4여서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가 -6분의 1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A도 찾았고 B도 찾았고 R도 알고 A를 아니까 S도 알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무한등비급수의 합, 곱으로 이루어진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r분의 a 형태를 쓰는데 1- 공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2분의 1, s는 몇입니까? -2분의 1이고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곱하면 6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초항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각각의 초항을 곱하겠습니다. b하고 a를 곱하면 -6, 3, 18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자 분모의 18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8-3분의 그리고 여기는 1하고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분의 1 하고 s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s분의 1의 제곱을 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몇이 되죠? 역수의 제곱 15의 제곱이어서 15의 제곱은 225, 정답은 22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무한등비급수와 그 합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양의 실수 t와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을 gt라고 했습니다. fx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 fx는 x = a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극소가 되는 x좌표를 gt라고 했구나 라고 연결시키겠습니다. x가 a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a라는 값은 극소점 중에 가장 오른쪽 점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극소점이 없으면 그냥 그 값이 gt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gk는 2의 4제곱인 실수 k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pq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fx의 극소값이 어디서 생기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습니까? x절편이 0이고 그 다음에 -t분의 2 양의 실수 t니까 x절편이 하나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몇이라는 뜻입니까? 여기가 0이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t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축 마이너스 t분의 1에서 어떻습니까? 극소값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범위는 1이라고 했습니다. 1보다 작은 범위 그러면 이 점은 어떻습니까? 항상 극소값이 되는 점이 하나 일단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1보다 큰 이 노란색으로 칠한 범위에서 극소값이 존재하는지 몇 개 있는지 그걸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가 1보다 큰 이 범위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가 또 한번 같이 추론해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 개형 어떤 점에서 극값을 갖는지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도함수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f'x는 하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는 ET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ETX 그리고 더하기 3 그리고 곱함수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ETX 마이너스 lnx 그리고 더하기 2 하고 나타내겠습니다. 이것이 0이 되는 곳에서 우리 극점이 생기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ETX는 하고 표현해서 어떤 점에서 극점이 나타나는지 그래프 개형 그리기 어려워서 오른쪽으로 넘겨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lnx-2라는 로그 함수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교점에 대한 얘기구나 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계속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빨간 그래프가 lnx-2가 되고 이 파란 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들이 ETX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ETX라는 직선이 이 접하는 경우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것이 0 되는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극점이 없으니까 이것이 A가 되겠구나 하는 이 점이 A가 되고 GT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t분의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접하는 경우보다 작은 이렇게 살짝 내려와서 만나는 점이 2점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둘 다 극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직선이 로그 함수보다 위에 있으니까 직선이 로그 함수보다 위에 있어서 양수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양수하고 나타나고 도함수의 부호를 체크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어떻습니까? 직선이 밑에 있어서 음수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증가해서 감소로 가니까 여기는 극대점이 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점의 x좌표에서 fx가 극대점을 갖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빨간 점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가 돼서 음에서 양으로 가니까 극소점이 하나 더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극소점 몇 개이겠습니까? 많아야 2개가 나타나는데 여기가 극소점으로 나타나면 이 극소점이 되게 하는 이 x좌표가 뭐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 x좌표가 GT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언제 이쪽에서 GT가 나타나고 언제 이쪽이 GT인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직선 ETX가 이 빨간 lnx-2에 접하게 하는 그러한 이 접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접선보다 ET가 더 커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GT가 되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쪽에 만나는 점의 오른쪽 점이 G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를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ET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제가 접점을 알파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접점, 우리 어떤 직선하고 접선 긋고 있습니까? lnx-2라는 곡선의 원점에서 접선을 긋겠습니다. 그러면 접점 알파하고 나타나면 ln 알파 마이너스 2가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도함수 x분의 1이니까 알파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ln 알파 마이너스 2 하고 표현을 해주고
어떤 점을 대입한다고 했습니까? 원점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0은 하고 해주면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ln 알파 마이너스 2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는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알파는 2의 세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원하는 경계가 되는 곳을 찾는데 알파가 일단 뭐 나왔습니까? 알파는 2의 세제곱, 여기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2의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의 경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t가 뭐보다 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이 t가 이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 알파분의 2를 해주니까 이 t가 2의 마이너스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2분의 1까지 넘겨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t가 2분의 1, 2의 마이너스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gt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쪽에서는 적극점이 안 나타나니까 gt는 마이너스 t분의 1 하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t가 2분의 1보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세제곱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접점이 두 개가 생기고 그 오른쪽을 gt라고 했습니다. 이 gt는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gt는 직선하고 이 lnx-2라는 로그 함수하고의 교점입니다. 교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등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x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대입하겠습니까? gt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et gt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et gt는 해주면 ln gt-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따로 나눠서 썼습니다. t가 2분의 1, 이 기울기보다 크거나 같으면 gt는 마이너스 t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면 오른쪽에서 gt가 나타나는데 이 gt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x좌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입해서 썼습니다. 이제 어디로 내려오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gk가 2의 4제곱이 되게 하는 실수 k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gk x좌표인데 2의 4제곱 했습니다. 우리 경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2의 세제곱 했으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gt구나 하고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가 k이고 gk는 몇이라는 뜻이죠? gk는 2의 4제곱이니까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에 대입하니까 2k 곱하기 2의 gk 몇이라고 했습니까? 2의 4제곱 했습니다. 이것의 값은 ln 2의 4제곱 하니까 4 빼기 2 해서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k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뭐도 찾아야 되겠습니까? G'K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양변을 뭐 하면 되죠?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에 대한 미분을 하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t 미분하면 2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2gt 하고 남고 더하기 2 그리고 tg'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오른쪽은 합성함수 미분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gt분의 하고 표현이 되고 G' 하고 분자에 한번 써주겠습니다. 뭘 대입한다고 했습니까? KT 자리에 뭘 대입하죠? K를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밑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KT 자리에 K를 대입해주고 그러면 GK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2의 4제곱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K는 몇이었죠? 2의 4제곱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4제곱이고 GK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2의 4제곱 했습니다. 이것을 위식에 대입 한번 해주면 2 곱하기 2의 4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그리고 2 곱하기 K인데 2의 마이너스 4제곱 해주고 곱하기 G'K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2의 4제곱 하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 G'K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로 넘어가서 따라서 G'K는 몇이 되죠? G'K는 마이너스 2의 8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해주면 좋겠습니까? G'4K를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T가 4K라는 뜻인데 오른쪽에 조금 써보겠습니다. T가 4K라는 뜻입니다. 4K 해주면 K가 몇이었습니까? 4, 2의 마이너스 4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4,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거보다 작은지 한번 비교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2의 마이너스 3제곱하고 비교를 해주는데 이쪽에 양변에 2를 곱하고 2의 4제곱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8 되고 여기는 2 되는데 2는 2.71818 하니까 이것이 당연히 더 크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GT가 마이너스 T분의 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T가 마이너스 T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T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G'T는 마이너스 T분의 1인데 제가 마이너스를 빼먹어서 그냥 분자에 써놓겠습니다. G'T는 T제곱분의 1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G'4K 값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K 대입해주면 G'하고 4K 몇이라고 했습니까? 4,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타나죠? 제곱해주면 16 마이너스 8제곱 하니까 16분의 1 해주고 2의 8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식의 값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G'K 더하기 G'K 더하기 G'4K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32 해주니까 마이너스 16분의 하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16분의 32의 8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2에서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2 더하기 1을 하니까 3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P가 되고 그 다음에 Q는 8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해서 16배 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6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1 더하기 16 곱하기 8을 해주면 8, 6에 48, 128이 되겠습니다. 128을 더해주면 정답은 97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X좌표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